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Q&A 영상 촬영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마지막 Q&A 영상을 언제 찍었는지 보니까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반성을 하면서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왠지 오늘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따만큼 큰 이 트렌타 사이즈 커피도 준비를 해놨어요. 이번 Q&A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정말 많았던 연애 이야기, 두 번째로는 저의 인간관계나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 마지막으로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죠. 자취나 돈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애 이야기로 가볼까요? 질문이 동네 친구분 어쩌다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을 답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약간 목이 타는데, 제가 동네 친구 언급을 지난 영상에서 엄청 잠깐 했었죠.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은 동네 친구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커뮤니티, 그 오피스텔 커뮤니티 헬스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운동을 진짜 빡세게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 의자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그 힘든 와중에도 얼굴을 이렇게 싹 봤는데 얼굴이 제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번호를 줬습니다. 근데 그 번호 물어보는 멘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편하고 부담 없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저희 또래처럼 보이는데 동네 친구 하실래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사실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진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질문이에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혹시 새로운 썸이 생기신 건가요? 언니 새로운 분이 생기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방금 말한 동네 친구가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 몇 번 해보셨나요? 저는 저의 인생에서 진짜 연애다운 연애를 해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건 4번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좀 의미가 있었던 연애는 사실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혼관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혼관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거든요. 저는 되게 친구같이 좀 편한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로망 아닌 로망이 있고요. 계획은 없어요. 왜냐면 계획을 세울 만한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이별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 정리에 좀 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치 저의 연애에 대한 그 리포트를 작성하듯이 왜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지, 왜 내가 이별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정리합니다. 이게 제 친구는 되게 저의 이런 성격이 좀 무섭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의 기억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흐릿해지기도 하고 묘하게 미화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런 게 싫어요. 미화되는 게 싫어요. 저의 그 전 연애에 대한 기억이 진짜 그냥 팩트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억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 지가 꽤나 오래됐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의 감정을 너무 주관적이지 않게 조금은 객관적으로 좀 떨어뜨려서 나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별을 하고 나서 막 갑자기 뒤늦게 막 후회가 몰려온다거나 막 미친 듯이 괴롭다거나 했던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상형은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꽤 자세하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형이 문제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엄청 이렇게 머리를 빠르게 굴려서 문제 해결을 야무지게 하는 그런 스타일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아직 짧게 봐서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지만 비교적 그런 스타일에 가깝고, 그리고 연애 가치관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연애는 사실 제 인생에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면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은 것도 맞고, 사실 연애하지 않아도 제 인생은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있어서의 저의 큰 가치관은 연애가 저를 갉아먹어서는 안 된다예요. 왜냐면 내가 더 행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애로 인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는,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리고 이건 연애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전 썸남이 회피형인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나요. 사실 회피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무언가 그걸 깨고 나오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상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회피형들을 마음을 돌린다거나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인간관계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첫 번째로는 이거 제가 옛날 Q&A에서 답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채소님은 왜 채소인가요?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닉네임 채소로 정한 이유. 실명에서 한 글자를 살리고 싶었고, 그 중에서 이 채소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되게 건강하고 초록초록한 이미지가 연상돼서 저는 그 부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채소로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채소님은 팬미팅 생각이 없으신가요? 18년부터 구독자인데 실제로도 넘넘 보고 싶어요. 이 질문 해주신 구독자분이 저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독자분이세요. 근데 보통 팬미팅을 진행하게 되는 과정이 플리마켓에 참여를 한다거나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무언가 참여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자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접점이 생긴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해볼 의향은 있지만 아직까지 예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휘뚜루마뚜루 첫 명품백 여동생에게 선물한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휘뚜루마뚜루라는 말이 붙으려면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다양한 코디에 좀 잘 어울리는 가방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루이비통이나 셀린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캔버스 소재의 가방이 되게 다양한 종류로 출시가 되는 브랜드예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패턴이나 셀린의 그 트리오페 패턴 같은 그런 캔버스로 출시되는 가방들이 많아서 그 가방들이 되게 그 브랜드 가치를 잘 담고 있는 아이코닉한 가방이면서도 막 물에 젖어도 이렇게 소가죽처럼 뭔가 가죽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막 들 수 있는 가방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지금 살짝 찾아볼까요? 저는 여동생한테 선물을 한다고 하면 셀린느에서 알아볼 것 같아요. 셀린느의 아바백이나 아니면 타브 클러치백? 이건 요즘 제가 좀 관심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로움을 잘 느끼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괄호에 안 느끼실 것 같긴 한데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도 느낄 때면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알고 싶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약한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로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고 싶었고,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사실도 좀 부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취를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 외로움을 많이 탄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저는 혼자보다 누군가랑 함께일 때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네, 좀 적극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너무 쉽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게 안 될 때면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랑도 약간 겹쳐지는데 제가 어떤 걸 해야지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방법들 전 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음악을 크게 듣는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본다거나. 그리고 친구를 손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인간관계에서 손절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손절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뭐 내가 뭐라고 그걸 뭐 손절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게. 친한 친구랑 멀어진 경험이 있고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저는 저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면 확실히 좀 멀리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시절 인연이라는 그 단어를 제 나이쯤 되니까 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굳이 주지 않아도 내가 한때 정말 친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한때로서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절 인연처럼. 그리고 키랑 몸무게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키는 160이고요. 몸무게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쟀어요. 49.1kg입니다. 그리고 헬스장 루틴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있긴 하네요. 일단 저는 가자마자 유산소를 한 20분 정도 땀이 이렇게 나게 타요. 열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하체 운동은 기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레그 프레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무릎 벌렸다 좁혔다는 그 기구 아시죠? 그 기구를 사용하고 스쿼트 같은 경우는 그 캐틀벨 들고 스쿼트를 한다거나 덤벨 들고 스쿼트 하고 상체 운동 같은 경우는 덤벨로 킥백이나 아니면 이렇게 덤벨로 할 수 있는 그런 상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뱃살이 진짜 야금야금 토실토실 찌거든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좀 또 살짝 해주고 다시 유산소로 마무리를 하는 조금 하체에 집중할 때가 있고 상체에 집중할 때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이런 비슷한 루틴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님이 좋아하는 영화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사실 장르를 가리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절대 루즈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장면 전환이 속도감 있게 빠르고 지루할 틈 없는 스릴러를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재밌게 봤고 약간 덕질을 살짝 했던 영화가 2개 있거든요. 불안당이랑 아가씨였습니다. 이 2 영화가 묘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살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워맨스나 브로맨스가 살짝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그 2 영화를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지 뭔가를 시작할 때 마음이 완전히 제대로 먹어지지 않으면 시작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각에서 그칠 때가 많고 계획만 무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진짜 딱 이렇거든요. 뭔가 내가 잘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기도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그때 제가 엄청 도움이 됐던 짤이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난 완벽주의자라 뭐 하나 제대로 완성을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다음 3단계를 명심하세요. 1단계 대충, 2단계 빨리, 3단계 잘.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일단 대충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예상이 될 정도면 충분. 윤곽이 잡혔으면 빨리 합니다. 디테일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3단계로 마무리 교정은 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면은 완벽주의 성향이신 분들은 어떻게든 잘하고 있어. 막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뭔가 막 자신이 없어 해도 일단 시작해보는 거. 기억하세요. 질문자분. 대충, 빨리, 잘. 언니, 디지털 기기 욕심 많죠? 뭔가 얼리 어답터 같아서요. 핸드폰 바꾸는 주기랑 이것저것 봤을 때요. 일단 디지털 기기 욕심 많은 거 맞아요. 여기 뒤에도 보이나? 저는 그런 음향 기기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아이폰은 진짜 바꾸는 주기가 좀 짧거든요. 근데 아이폰으로 제가 브이로그도 많이 막 촬영하고 뭔가 일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는 얼리 어답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먼저 빠르게 막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진 아닌?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막 되게 욕심이 많았다면은 저희 집에 막 에어팟 맥스부터 해서 온갖 게 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다? 제가 구매할 때 기준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매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거 꼭 읽고 싶었어요. 고3 때 언니 유튜브 시작했는데 고딩이 벌써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갓 성인 됐을 때 뭘 살지 모를 때 채소템으로 촌스럽지 않게 다닐 수 있었다고요. 질문은 아니지만 팬심 드러내려고 써요.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런 글을 보면. 근데 사실 제가 막 추천을 드리는 아이템을 엄청 잘 소화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감이 높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몸매 비결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몸매 비결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공복 몸무게를 재요. 제가 이거 모델 한혜진님 유튜브 보고 나서부터 거의 매일 그렇게 재고 있는데 그게 뭔가 되게 강박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 그냥 나의 이 몸 컨디션을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날 하루를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식욕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오늘은 유산소 운동 시간을 늘려야겠다라던가 뭔가 저의 그 하루 루틴을 좀 정할 수 있달까? 그래서 공복 몸무게 체크하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즘 제가 잘 먹는 것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 저의 주식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마케도 그래놀라에 요거트 먹는 걸 엄청 좋아하고요. 오늘 한 끼 좀 든든하게 먹고 싶다, 밥을 먹고 싶다 할 때는 이거 진짜 추천해요. 이게 비비고 건데 순살 고등어 구이거든요. 이거 제가 컬리에서 주문했는데 진짜 이거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촉촉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 순살 고등어 구이라서 발라 먹기도 너무 편하고 발라 먹을 게 없죠. 그냥 먹으면 되니까. 이 고등어 구이에다가 이 현미 곤약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게 곤약밥 칼로리가 145kcal거든요. 진짜 칼로리도 낮고 나름 포만감도 있어서 이렇게 한 끼를 먹고 닭가슴살은 이거 제일 좋아해요. 할인 건데 엄청 촉촉한 이게 냉장 닭가슴살이어가지고 더 촉촉하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 닭가슴살을 먹을 때 이런 샐러드 야채들을 곁들여서 먹어요. 이거 진짜 편해요, 여러분. 간편 양배추. 이게 생각보다 냉장 보관했을 때 되게 신선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다 컬리에서 샀습니다. 추천! 그리고 다음 질문. 이것도 질문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반성하는 마음. 너무 좋아해요. 소통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걸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어느 순간부터 뭔가 진짜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반성했어요. 제가 진짜 노력할 거예요. 정말로. 다음으로 고야드 카드 지갑과 가방 중에 하나만 꼭 사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챙겨왔습니다. 고야드 가방과 카드 지갑을. 사실 고야드가 패턴이 진짜 이렇게 화려해가지고 뭔가 더 잘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추천드리자면 사실 카드 지갑이에요. 왜냐면 이런 지갑은 약간 포인트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질릴 일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꺼내서 사용을 할 때도 그때그때마다 되게 기분 전환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패턴이 가방처럼 커지면은 아무래도 엄청 여기저기 코디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패턴 있는 가방을 크게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꼭 사야 한다면 물론 제가 이 생루이 가방을 엄청 잘 들고 다니긴 했지만 카드 지갑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인테리어에 관심도 많아 보이시고 그만큼 감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따로 배우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제가 사실 예전부터 진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자취하기 전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타협을 본 것도 있고, 나이가 좀 어렸다 보니까 그 당시 취향이 저의 조금 더 이렇게 밀도 있는 저의 취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자취를 시작하기도 했고, 지금의 취향은 시간이 지나도 사실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비교적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저의 취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가격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디자이너 가구들을 소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브이로그 또는 인스타를 보면 채소님께서는 주변에 친한 분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로 친한 사람이 없어서 이게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싶고, 아니면 관계를 제가 다 못 지킨 건가 싶고 회의감 같은 게 많이 드는데 어쩌면 좋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의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저의 인복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얕고 넓은 인간관계가 아니고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을 저도 좀 잘 챙기는 것 같고, 저도 대학생 때까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추세요. 막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친구랑 진짜 평생 친구이고 싶다 이런 기대도 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추면은 뭔가 나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냥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편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님 옛날에 진짜 미니미한 카메라 삼각대 정보 궁금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 이 미니 삼각대 맞죠? 이거는 조비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제가 정확한 제품명은 여기 자막으로 달아두겠습니다. 이거 되게 야무져요. 카메라 거치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브이로그 찍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되게 잘 쓰는 삼각대예요.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할 일을 다 마치고 씻고 나왔을 때, 씻고 나와서 잠들기 직전까지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낮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왜냐면 그 시간대에 가장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랑 전화를 한다거나 만난다거나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요즘에 낙이 있다면 최근에 제일 기분 좋았던 것. 요즘에 사실 낙은 남자친구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진짜 남자친구랑 만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거 뭔가 너무 그런가? 그게 뭔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즐겁고. 그리고 지금 최애의 향수 가져올게요. 이렇게 2가지요. 저 영상에서도 엄청 많이 소개했었는데, 루이비통 오라주라는 향수랑 딥티크 플레르드보, 이렇게 2가지 향수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워. 웅미 우리를 사랑해요? 난 사랑해요.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정말 요만큼의 불순물도 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구독자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하죠. 사실 댓글이나 DM으로 저와 되게 밀접하게 소통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실제로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구독자분들은 얼굴까지 다 기억이 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소라 언니랑 그 편의점 앞에서 캔맥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다가 알아봐 주신 구독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구독자분이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막 고등학생 때부터 저 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옆에 남자친구분이 같이 계셨는데 뭔가 그 남자친구분한테도 막 되게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시라고 막 설명을 제 앞에서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았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가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 뭐 자취나 돈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었는데 한 달 소비가 궁금해요. 대략적인 금액. 저는 요즘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한 달 소비라고 한다면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지출들이 있잖아요. 뭐 공과금도 납부해야 되고 이런 오피스텔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최소 300 이상은 돈이 나가는 것 같고요. 지출이 나가는 것 같고 300에서 400 사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최소. 그리고 자취를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제가 본가에 살 때는 저희 가족이 5인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뭐 삶의 패턴이나 성향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뭐 하루 기분이나 컨디션들이 저한테 영향을 줄 때도 너무 많고 반대로 제가 예민할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저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는 것도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참을 수 없이 커졌었어요. 그리고 내가 머리가 컸다. 확실히 나만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분리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점점 발전시키고 나의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취를 진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월급이 좀 일정한 직장인이었다면 돈 관리를 훨씬 더 철저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프리랜서고 좀 그 수입에도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는 편이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입출금 계좌를 2개로 나눠놔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쓸 수 있는 뭐 쓸 것들 제가 구매하고 지출이 돼야 되는 것들이 다 지출이 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금액을 다른 입출금 계좌로 옮겨둡니다. 이거를 이렇게 몇 달을 한번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입출금 계좌에 돈이 좀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인 금액에 따라서 예금을 묻기도 하고 뭐 어떤 재테크를 할지 방법을 고민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는 그냥 일반 예금이 아니고 다른 투자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재테크 분야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돈 관리라는 거에 있어서 이 돈 관리가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잖아요. 저는 돈을 쓸 때 좀 소비하는 부분이 명확해요. 보통 제 나이대 여성분들이 지출하는 영역이라고 친다면 옷이나 화장품이나 뭐 헤어나 네일이나 여행, 식비, 차 유지비, 월세, 대출금, 공과금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옷이나 화장품엔 돈을 좀 쓰는 편이지만 네일은 사실 제가 직접 받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제가 헤어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출을 안 하고 여행도 사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 유지비는 제가 차를 몰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가 나갈 게 없고 네. 그래서 돈 관리를 좀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 소비를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취 생활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취 생활의 장점은 일단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오롯이 내 하루를 내가 다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요. 아무도 내 삶에
그러니까 아무도라고까지 할 순 없지만 그만큼 진짜 자유를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취향이든 관심사든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족들이랑 살 때보다 약간 어렵다? 보다 더 노력을 하거나 보다 더 돈을 좀 쓴다거나 하는 그런 따라오는 부가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정도?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된달까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확실히. 그래서 막 괜히 돈을 모으고 싶으면 최대한 독립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돈을 꽤 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카드나 은행 상품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대학생이신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신용카드 만들지 마세요. 신용카드 만들지 마시고 체크카드를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래야지 내 소비 습관이 잘 잡혀요.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무리해서 쓰게 된다까진 아니지만 내가 소비를 하고 남은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약간 이렇게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무조건 체크카드 쓰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고, 사실 은행 상품이라기보다는 제가 대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알바를 월화수목 학교를 가고 금토일을 다 알바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알바를 또래보다 좀 오랜 시간 했어요.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알바를 했거든요. 많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버는 돈이 제 친구들 대비 조금 더 많았어요. 오랜 시간 일을 해서. 근데 그때 저희 대학교 안에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아서 다 뭐 예적금을 좀 묶어놨던 것 같아요. 버는 아르바이트 수입에서. 이게 은행 상품 이런 거랑 관련이 없긴 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이런 책을 봤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000만 원을 모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연하게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대학생 때 1,000만 원을 모아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았어요. 4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아서 그 금액으로, 그 돈으로 제가 무언가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걸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되게 종잣돈 삼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이라는 그 나이가 진짜 그 시기는 돈이랑 바꿀 수도 없고 진짜 그 젊음과 청춘의 집약체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쉬는 날 없이 알바를 했었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 개 더 했었습니다. 왜냐면 평일에 시간이 더 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잔소리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잔소리를 하고 싶진 않지만, 돈을 모은다라는 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성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밸런스를 확실하게는 맞추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웬만큼 추려서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 채소를 조금이나마 더 알 것 같아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